이게 뭐예요? 김민수가 누구길래 보험 수령이니 그 사람이에요? 괜한 오해하지 마. 그냥 옛날 일이야. 옛날 일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당신 이름도 아니고 내 이름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예요? 조카야. 동생, 집에. 조카요? 그럼 나는 뭐예요? 평생을 같이 산 아내는 뭐냐고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 목소리를 낮추라고요? 15년 동안 나 몰래 이런 짓을 해놓고 당신 지금 나를 바보로 만든 거예요? 그날 오후 보험사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평범한 저녁을 준비하던 정희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다. 보험 수령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말. 평생 함께 산 남편이 숨겨온 비밀. 그리고 그 이름 석자가 우리 집을 한동안 얼어붙게 만들 거라는 것도 그때는 몰랐다. 설거지를 마친 정희는 물기도 닦지 않은 손으로 거실로 나왔다. 종우는 이미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저 이름이 뭐예요? 김민수가 누구길래 보험 수령이니 그 사람이에요? 종우는 신문을 다시 펼쳤다. 괜한 오해하지 마. 그냥 옛날 일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옛날 일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당신 이름도 아니고 내 이름도 아니고 도대체 누구예요? 종우는 신문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두드리고 또 두드렸다. 평소에도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나오는 버릇이었다. 조카야. 정희의 눈이 커졌다. 조카요? 동생 집에? 종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수. 당신도 알잖아. 정희는 말을 잃었다. 물론 안다. 남편의 동생 부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남은 그 아이. 지적 장애가 있어 지금까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조카. 하지만 보험 수령인이 그 아이라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다. 내가 평생 바보처럼 산 건가? 남편은 이미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서재 책상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서류철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손이 떨렸지만 정희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다. 생명보험증권, 이름 박종호, 가입 금액 5천만 원, 그리고 수령인, 김민수, 변경일자는 15년 전이었다. 15년 동안 남편은 이 사실을 숨겨왔던 것이다. 정희는 서류를 든 채 그대로 주저앉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말없이 차려졌다. 종우는 평소처럼 밥을 먹었지만 정희는 손을 대지 않았다. 밥 안 먹어? 종우가 물었다. 입맛이 없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종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회사 갈 시간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정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 종우가 멈춰섰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종우는 대답 없이 신발을 신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현관문이 닫혔다. 정희는 식탁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며칠이 지났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최소한으로 줄었다. 종우는 평소보다 더 늦게 귀가했고 정희는 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딸 소연이 집에 들렀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소연은 주방에서 물을 마시며 물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소연은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빠는요?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으세요? 종우는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그냥 피곤해서. 소연은 두 사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혹시 싸우셨어요? 정희가 주방에서 나왔다.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소파에 앉았다. 소연아. 네. 너 아빠한테 물어봐. 보험 얘기. 종우의 손이 멈췄다. 소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무슨 보험이요? 정희는 서재 쪽을 가리켰다. 저기 서랍에 있어. 아빠 생명보험. 한번 확인해봐. 소연은 서재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서류철을 꺼내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소연이 거실로 돌아왔다. 손에는 보험증권이 들려 있었다. 이게 뭐예요? 소연은 아버지를 쳐다봤다. 수령인이 왜 민수 오빠예요? 엄마 이름이 아니라. 종우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정희는 팔짱을 꼈다. 나도 며칠 전에 알았어. 15년 동안 숨기고 있었대. 소연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아빠,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종우는 소파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지금 당장 따질 일 아니다. 그때는 사정이 있었어. 정희가 목소리를 높였다. 사정이 있었다는 게 변명이 돼요? 나만 빼놓고 혼자 결정한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소연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다. 금액을 확인하고 날짜를 확인했다. 그리고 다른 서류들도 하나씩 꺼내봤다. 예금잔고, 퇴직금 내역, 월 생활비 지출 내역. 소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게 전부예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노후 자금 전부야. 소연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 정도면 부모님 두 분이 앞으로 20년 사시기에도 빠듯한데. 보험금까지 다른 사람한테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종우는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걱정할 일이 아니라니까. 소연이 반박했다. 당장은 아니어도 준비는 해야죠. 아빠 나이가 70이에요. 엄마도 67이고. 지금 안 하면 언제 해요? 종우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거실에 긴 침묵이 흘렀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아파트 단지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소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 오빠 지금 어떻게 지내요? 정희가 대답했다. 시설에 있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 아빠가 찾아간다더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부모님 노후를 포기할 순 없잖아요. 종우가 소파에 앉았다. 포기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죽고 나면 그 애한테 뭐라도 남겨주고 싶었어. 정희는 종우를 쳐다봤다. 그럼 나한테는요?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종우는 서류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게 아니라. 정희가 말을 끊었다. 그게 아니면 뭐예요? 15년 동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해 놓고 나는 당신 아내가 아니었어요? 종우의 손이 떨렸다. 서류를 잡은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다. 소연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엄마, 아빠,
일단 진정하고.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좀 혼자 있을게.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소연과 종우만 거실에 남았다. 아빠, 진짜 왜 그러신 거예요? 종우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다. 민수 부모님 돌아가신 날, 병원에서 그의 손 처음 잡았을 때 너무 작고 차가웠어. 그때 생각했지. 이 애는 평생 누가 돌봐줘야 한다고. 소연은 아버지의 얼굴을 들여다봤다. 그래서요? 종우는 고개를 떨궜다. 내가 죽고 나면 엄마나 너한테 그 애까지 떠맡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게 더 잔인한 것 같았어. 소연은 한숨을 쉬었다. 아빠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엄마한테는 말씀하셨어야죠. 종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소연은 시계를 봤다. 벌써 밤 9시가 넘었다. 저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부모님 둘이서 천천히 얘기 좀 나누세요. 소연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다. 아빠, 엄마한테 제대로 설명 좀 드려요. 그리고 앞으로는 중요한 일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종우는 고개만 끄덕였다. 소연이 나간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종우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다. 저 멀리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민수의 어린 시절, 동생 부부의 장례식, 그날 이후 종우가 보였던 침묵. 정희도 민수를 싫어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 아이를 불쌍하게 여겼다. 명절 때마다 시설로 찾아가 옷도 사주고 용돈도 쥐어줬다. 하지만 보험금을 그 아이에게 준다는 건 다른 문제였다. 그건 우리 노후와 직결된 문제니까. 정희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니 종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둘은 서로를 마주봤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였어요? 언제부터 나만 빼놓고 다들 알고 있었어요? 종우는 손으로 서류 모서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딸깍딸깍 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렸다. 정희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대답 좀 해요. 종우는 손을 멈췄다. 15년 전, 동생네 사고 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럼 그때부터 계속 숨긴 거네요. 나만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종우가 고개를 들었다. 바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뭐예요? 평생을 같이 산 아내한테도 말 못할 비밀이 있었다는 게. 그게 나한테는 배신이에요. 종우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손가락은 여전히 서류를 두드렸다. 딸깍딸깍, 딸깍딸깍. 정희는 그 소리가 너무 거슬렸다. 손 좀 그만 두드려요. 신경 쓰여 죽겠어요. 종우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 정희는 그 말을 기다렸던 게 아니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거예요? 종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정희는 팔짱을 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왜 그랬는지, 무슨 생각이었는지. 종우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과거를 떠올렸다. 동생이 죽던 날, 병원 영안실 앞 복도, 민수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누가 다가가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종우가 그 옆에 앉았을 때 민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삼촌,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종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종우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를 어떻게 돌봐야 할지, 누가 책임져야 할지, 그 생각뿐이었다. 결국 민수는 시설로 보내졌다. 그리고 종우는 결심했다. 적어도 내가 죽으면 그 애한테 뭐라도 남기자고. 종우는 눈을 떴다. 정희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혼자 다 결정한 거예요? 종우는 고개를 숙였다. 너한테 말하면 거부당할까봐 무서웠어. 정희는 숨을 멈췄다. 그게 무슨... 종우가 말을 이었다. 너도 소연이도 민수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내가 죽고 나면 너희한테 짐을 떠넘기는 것 같아서 그게 더 두려웠어.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무서웠으면 나한테도 같이 무서워하자고 하지 그랬어요. 왜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해요? 종우는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미안해. 너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 나도 겁났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다. 정희는 종우의 손을 바라봤다. 서류를 두드리던 그 손.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던 그 손. 이제는 주름투성이가 된 그 손. 정희는 천천히 손을 뻗어 종우의 손을 덮었다. 당신. 종우가 고개를 들었다. 정희는 조용히 말했다. 민수 돕는 거 나도 반대 안 해요. 그 애도 우리 조카니까. 하지만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우리 일은 우리 셋이서 같이 알면서 하자고요. 더 이상 혼자 결정하지 말아요. 종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혼자 안 할게. 다음 날 아침 소연이 다시 집에 들렀다. 어젯밤 부모님이 어떻게 됐을까 걱정이 돼서였다. 부엌에서는 정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종우가 신문을 보고 있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공기는 달랐다. 어젯밤의 냉랭함은 사라지고 조용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엄마 아빠, 얘기 좀 됐어요?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조금. 소연은 식탁에 앉았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우가 신문을 접었다. 소연아. 네. 너도 같이 좀 의논하자. 소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정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보험 수령인을 바꿀 수는 있대. 일부는 민수한테, 일부는 나한테.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 노후 자금도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고. 종우가 말했다. 예금도 좀 더 불려야 하고. 퇴직금도 아껴 써야 하고. 소연은 메모지를 꺼냈다. 제가 정리해 볼게요. 보험도 다시 알아보고 연금도 확인해 보고. 정희가 소연의 손을 잡았다. 내가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같이 해야죠. 우리 가족 일인데.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현실적인 계획들이 하나씩 정리됐다. 민수를 위한 금액, 부모님의 노후 자금,
예상되는 의료비, 생활비. 소연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숫자를 정리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빠듯하긴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아요. 정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래.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이네. 종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온한 표정이 떠올랐다. 오랜만에 보는 편안한 얼굴이었다. 며칠 후 정희는 서재 서랍을 정리했다. 보험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고 은행 통장도 챙겼다. 그러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민수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다. 앳된 얼굴로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는 아이. 정희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이 아이도 우리 가족이지. 불쌍한 아이. 정희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그리고 서류철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그래, 우리도 늙었지만 아직 같이 결정할 시간은 남았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마당의 화분에 물을 주러 나가는 정희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가벼웠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조금 달라졌다. 종우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정희와 소연을 불렀다. 예전처럼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 정희도 서류를 함께 확인했다. 더 이상 남편 혼자 알아서 하도록 두지 않았다. 소연은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 집에 들러 재정 상태를 점검했다. 세 사람이 함께 만든 계획은 천천히 하지만 착실하게 진행됐다. 민수도 여전히 시설에서 지냈다. 하지만 이제는 정희도 함께 찾아갔다. 종호 혼자가 아니었다. 민수는 삼촌과 고모 할머니가 함께 오는 게 신기한지 연신 웃었다. 우리는 늦게서야 함께 두려워하기로 했다. 혼자 짊어지지 않기로 했다. 그게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숨겨진 이름을 꺼내고 나서야 우리는 다시 우리가 됐다. 종이 한 장에 적힌 이름 때문에 시작된 균열. 하지만 그 균열을 함께 메우며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다. 끝까지 혼자 짊어지지 말자. 이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렸다.